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최초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불승인 받았는데 이의제기, 즉 재심까지 끌고 가셔서 이기고 돌아오신 사례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오늘 꿀팁 대방출해 주시나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바로 대방출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앞서서 사례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택시를 오래 하셨던 분이었는데 해병대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틈틈이 이제 전기톱으로 뭐 수녀원이나 이런 데 봉사 나가시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할 줄 아셨던 분이었어요. 네. 단골로 다니던 주유소에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 택시 운전기사분한테 선생님 평소에 이거 가지치기 작업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 일당을 줄 테니까 이거 쉬는 날에 한번 나와가지고 잘라줄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그거에 응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는데 네. 쉬는 날에 작업하다가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떨어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산재라고 생각하고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공단 쪽에서는 이 전기톱이 이 택시기사님 소유고 6그루 나무만 전지를 해주면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면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던 뭐 그런 계약으로 보이고 네. 특별히 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한 것 같지도 않다 해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면서 불승인 처분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나름 공단의 논리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게 네, 실제로 뭐 노무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질 때 총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중에 많이 쓰는 것들 중 또 몇 가지가 작업도구가 누구 거냐, 이 일을 할 때 지휘감독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이 일만 끝나면 갈 수 있냐 아니면 이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 와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드는데 이건 정면에서 그걸 좀 위반한 부분이 좀 있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주면 보통 사업주분들이 마련해 놓은 작업도구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 작업도구를 소유하는 경우가 보통 별로 없고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날 하기로 한 일만 딱 끝내면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고 심지어 뭔가 꼬여서 그 일이 늦어지더라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일의 완성이 목적이냐 근로 자체가 목적이냐도 그래서 따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죠. 일만 잘해두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실 공단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어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 노무사님 진짜 요거 이기려면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노무사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셔서 이기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꿀팁 대방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근로자성이 산재에 인정해서 왜 문제인지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산재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쵸? 그래서 업무 중에 이 병이 발생했다, 업무로 인해 이 병이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분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사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좀 애매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산재법의 보호를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하는 이제 외형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남 밑에서 일하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형식적인 지표, 사업자 등록했냐 아니면 뭐 근로계약서 썼냐 이런 형식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다 보면 근로자임에도 이제 부당하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 노무사님께서 맡게 되신 사건 역시 그런 경우인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도 이런 케이스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대법원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판례를 가져다가 네. 그 12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풀어가는 식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실관계 싸움이 좀 되다 보니까 증거 수집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어요. 주유소장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녹취 따서 뭐 속기사님한테 이게 작성 받아가지고 제출도 하고 네, 네. 진술서도 따로 받고 작업 CCTV도 확보를 하고 뭐 사실관계 확보에 굉장히 열의를 기울였던 것 같고요. 이런 사고 사건은 사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총 2번에 걸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 청구를 이런 사실관계들을 막 이만큼 확보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불승인을 한번 받았습니다. 짜잘한 거, 예를 들면 전기톱 자체가 뭐 근로자 꺼인 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던가 뭐 이런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네. 결국 가장 중요했던 6그루만 자르고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랑 지휘 감독을 그렇게 맞아, 빡세게 받은 맞다. 것 같지 않다. 이런 내용들로 여전히 불승인 처분이 네.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오니까 사실은 좀 열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좀 불타올라서 뭐 서면도 뭐 4가지 방식으로 써보고 뭐 지금 관련 판례도 한 500개 넘게 더 찾아본 것 같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례집을 배포를 해요. 심사 사례집과 재심사 사례집 중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례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성 부분을 다 뒤져가지고 진짜 옛날 사례집에서 하나 되게 유리한 사례를 잘 찾았어요. 그리고 판례도 하나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로 준비해가지고 재심사 청구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변호사위원으로 보이는 분이 이런저런 유리한 질문들을 던져주시면서 극적으로 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노무사니까 실무에서 이런 사건 진행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근로자성 인정 못 받았다가 이거 뒤집으려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쉽지 않는 쟁점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대표님께서 조 노무사님한테 이거 직접 맡기신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데 그 심사 청구에서 처음에 불승인 되셨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떠셨죠? 포인트인데요. 아니 아무래도 대표님이 또 맡기신 사건이다 보니까 또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열심히 했는데 심사청구에서 불승인 받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이 주셨으니까 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이 심사청구에서 이제 위원들로부터 여러 뭐 공격적인 질문도 받고 방어하면서 좀 열불이 나더라고요. 약간 승부욕 같은 어떤 거를 제가 자극을 당해버려가지고 사실 재심사청구부터는 진짜 뭐 내일처럼 진짜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돼가지고 네, 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산의 부센터장님 부센터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사건에 이어서 그 산재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근로자성 이슈가 혼자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도 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좀 애매한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체 없이 주변에 있는 노무사들 괜찮으면 저희 법인 찾으셔가지고 좀 사건 의뢰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